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과 삶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진실된 사랑과 따뜻한 동반자는 삶의 모든 시기에 소중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 삶에 희망과 기쁨을 더하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소중한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아요. 60세가 되면 신체는 이미 노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 생활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체 조절과 안전한 진행을 소홀히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몇 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서로의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부부를 위한 친밀감 향상 기술. 60세 이상의 부부에게는 애정 어린 말을 주고받는 것이 실질적인 신체적 접촉보다 더 큰 만족과 흥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에게 따뜻한 애정의 말을 건네면 분위기가 조성되고 두 사람 모두의 욕구를 빠르게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은 부부가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뒤 신체 에너지가 회복되고 아침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때에 이런 생활을 시작하면 더욱 적합합니다. 둘, 파트너에 대한 애정 어린 접촉. 60세 이후 남성과 여성의 움직임은 다소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남성은 파트너에 대한 애정 어린 접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여성의 감각적인 반응이 다소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파트너를 애정 어린 태도로 접촉하면 여성의 욕구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촉은 파트너에게 자극을 주는 동시에 남성 자신도 감각적인 자극을 경험하며 서로의 욕구를 동시에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셋, 부부의 생활 빈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능력은 감소하여 젊은 사람들처럼 빈번한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생활 빈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에서 65세 사이의 부부는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체에 불편함이 없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빈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년 부부는 특정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욕구가 있을 때 환경과 신체 조건이 허락하는 한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넷,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에게 필요한 남성의 애정.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애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남성의 애정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 악화. 여성은 사랑의 따뜻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부가 윤기 있고 매끄러워집니다. 행복한 여성은 꽃과 같으며 남성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이 피어납니다. 반면 오랜 시간 남성의 애정을 받지 못하면 피부는 거칠고 피곤해 보이며 내분비 이상으로 인해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 부모님의 걱정. 여성이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성의 부모님은 딸이 결혼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걱정하게 됩니다. 셋, 출산 능력의 상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의 출산 능력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남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런 가정은 음과 양의 균형이 맞는 상태여야 하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성이 오랜 기간 남성의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여성의 삶은 점점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60세 과부의 감정. 정, 여사의 이야기. 제 이름은 정입니다.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저는 23살 때 결혼했고 남편은 제가 56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4년 넘게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60세가 되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사실 첫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사람을 만나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함께 지낸 사람은 마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제 곁에서 사라졌을 때는 마치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혼자 사는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 나이에도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5. 65세 남성의 이야기. 김 씨의 이야기. 저는 김이라고 합니다. 그는 올해 65세이며 위에서 언급한 정 씨의 현재 남편이다. 우리는 서로 남은 생애 동안 함께하며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의식과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 대신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지 저처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말동무가 필요해서 저와 함께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의 동반자가 생김으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 제가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의 행동을 통해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제 곁에서 자주 저를 돌봐주었고 그녀의 존재가 제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자녀들도 한결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그녀는 저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거나 신기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저를 진정한 배우자로 여기며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진심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된다면 당신도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진심을 느꼈을 때 저는 그동안의 의심과 걱정을 완전히 떨쳐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관계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욕심이나 기대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오랜 사회 경험을 가진 남자로서 인간 본성에 대해 나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지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지고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인의 세계는 현실적이고 냉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한 관계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온화한 진심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신념과 갈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한 줄기 햇빛이 있습니다. 이 햇빛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린 소중한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여성들은 자신이 이상적인 상대라고 믿으면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행복을 줄 의지가 있다면 그녀는 굳건히 당신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 인연을 잘 붙잡는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68세 남성이 행동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침대에서 이러한 자세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과 성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60세가 넘으면 손자들을 돌보거나 무력하고 우울한 노년 생활만 남는 것처럼 여깁니다. 심지어 욕구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68세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갖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여성 파트너는 놀라서 구호 요청조차 잊어버렸고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통해 외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비슷한 사건들을 꽤 많이 찾아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중장년층이거나 원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생활은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은밀한 주제로 여겨졌습니다. 성생활, 중장년층, 돌연사라는 단어가 함께 결합될 때는 폭발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 본래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일이 죽음으로 이어질까요? 오늘은 이 숨겨진 생명의 위협, 돌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돌연사란 무엇인가? 성생활은 기본적으로 강도가 높은 전신 운동에 해당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장년층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도가 높은 성생활이 돌연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돌연사는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과정 중 또는 종료 후 과도한 흥분으로 인해 심장 정지나 뇌출혈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것을 탈진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한 경험 많은 법의학자는 돌연사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연령층을 이야기하며 40대를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이 50대, 30대, 20대, 60대 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돌연사의 대다수는 남성에게 발생하며 이는 남성이 체력을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 남성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집단에 속합니다. 특히 45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성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중년 여성에 비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성행위 중 돌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요인은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이러한 문제를 보일 때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성생활을 무리해서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것은 결코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요 원인과 예방 방법.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돌연사의 대부분 사례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성행위 중 흥분 상태가 혈압 급상승, 심리적 이상 반응 등을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심장 정지나 출혈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이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체 상태가 양호하고 환경이 쾌적하며 체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사가 성생활을 삼가라고 명확히 지시했다면 이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체 피로와 돌연사의 위험. 신체가 피로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무리를 하면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생활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종종 몇 날 며칠 연속으로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체력이 필요한 성생활을 시도하면 이 역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성생활을 하는 것이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3. 정신적 스트레스.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반드시 파트너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은 훨씬 더 따뜻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극을 추구하려는 성생활은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부부 간의 나이 차이. 통계에 따르면 나이 차이가 큰 부부일수록 성행위 중 돌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차이는 두 사람의 신체 기능 차이를 의미하며
성적 요구 사항을 조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연상의 파트너가 전력을 다해 맞추려 한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돌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피해야 할 성생활 행동.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은 성생활 중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 성생활. 일반적으로 술이 성적 흥분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생활 중에는 신체가 이미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알코올의 자극이 더해지면 혈액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여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세. 목 옆쪽에는 경동맥 소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혈압과 심박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자극하면 심박수 반사가 느려지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목과 같은 취약한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약물 남용. 나이가 들수록 성기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기능을 억지로 개선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면 과도한 흥분으로 인해 심장 관련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규 병원의 의사와 상담한 후 지시에 따라 적절히 복용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성적 요구와 사회적 인식. 2018년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들 간의 연애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이곳에서 한 노신사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노년층의 약 70%는 성적 요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층이 단정하고 내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족의 생계를 돌보거나 손주를 보살피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여깁니다. 사회는 노년층의 삶에서 성이 필요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전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신체의 노화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와 보고서들은 노년층의 성적 요구와 성기능이 존재함을 확증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70세 이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약 절반은 80세까지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90세에 이르러서도 성적 요구를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성생활은 노년층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신체의 노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이유 없이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중년층에게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높이고 기대와 삶의 사랑을 높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젊은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관계가 조화로울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중년층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노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있다. 규칙적인 욕망 생활을 하는 남자들은 보통 욕망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15년에서 20년 더 오래 살 것이다. 반면 불균형한 생활을 하는 여성은 평균 수명이 6년 정도로 짧다. 관계를 맺는 동안 몸과 마음은 에너지로 충만해지고 관련 호르몬이 방출된다. 이 과정은 심장을 단련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며 숙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중술은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생활은 조심스럽고 건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의사의 검사를 받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히 성생활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생활 후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성생활 중 불편함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 격렬한 운동 후, 과로 후 성생활 금지, 과도한 피로 상태에서의 성생활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야 진행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차분한 감정 유지,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자세 선택. 부부 모두에게 적합한 성생활 자세를 선택하고 적당히 자세를 바꾸는 것은 신선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생활 후에는 즉시 활동하지 말고 잠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 만약 성생활 중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시 응급 전화를 걸어야 하며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는 행동은 구조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자의 명언과 60세의 의미. 인생은 30에 자립하고 40에 의욕이 없으며 50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에 귀가 순해지며 70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이는 성인 공자의 명언입니다. 60세의 의미는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 특히 칭찬이든 비판이든 쉽게 흔들리던 것과 달리 이제는 남의 말을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말은 귀에 거슬리기도 했지만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말을 수용하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옛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60세는 인생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하고 명확하게 깨달음을 얻는 시기입니다. 어떤 말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0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며 이를 통해 평온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3가지 관계의 파탄. 60세 이후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3가지 중요한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60세는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온 시기입니다.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노년을 보내며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르러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부부 사이가 적대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제 와서 서로를 참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특히 아내가 여전히 남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은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퇴직 연령에 접어든 60세에는 감정의 파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잃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박지호 씨가 76세의 나이에 이혼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박 씨는 76세를 일기로 나이가 들면서 성격도 아이로 바뀌었고 결국 동거 50년 만에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난해함으로 이에 반응했다. 질문은 내가 왜 이 나이에 이혼을 하고 싶을까? 이다. 박 씨 부부는 50년 전 편하게 사귀고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젊었을 때 매우 아름다웠고 호 씨는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결국 그녀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한 후에 아이가 하나 있다. 그러나 돌볼 사람이 없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에 남아 아이를 돌봤다. 박 씨의 수입은 상당히 높아 아내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박 씨는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아내가 전업주부가 된 후로 그녀의 성격은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그는 이전에 이혼을 고려했지만 아이들이 그를 미워할까봐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했다. 결국 박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박 씨는 왜 이 나이에 이혼을 고집했을까? 그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결혼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자신의 미래 삶을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 한다. 공교롭게도 박 씨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성은 남편을 잃었다. 박 씨는 그녀에게 애정을 표했고 그녀도 후 씨를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다소 무모하고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그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녀와 감정적인 거리를 두었으며 자주 그녀와 전쟁을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아내의 성격은 더욱 긴장되고 부부관계는 분명히 악화될 것이다. 자녀와의 화목한 관계. 이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자녀들이 가장 큰 정신적 의지가 됩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즐거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노년층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항상 긴장 상태라면 이는 자신의 삶과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으로서 다음 세대와 너무 지나치게 따지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성장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은 적절히 조언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60세 이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세대 간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노후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씨 가족 이야기. 65세의 이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60세에 은퇴한 뒤 매달 62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는다. 이 씨의 며느리는 농부로 온 가족이 과일을 키웠다. 이 씨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자주 요리를 하고 손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틈만 나면 친구들과 춤을 추거나 영상을 배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다. 바쁜 농사철에 나는 가벼운 농사일로 가족을 돕는다. 자녀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운동은 삶이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다. 아이들은 이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 선생은 학문적 지식이 많지 않지만 항상 자애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 번은 집에 욕실이 막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단층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철근을 찾아서 배수관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층 욕실 천장을 뚫을 정도로 철근이 단단해졌다. 생활 쓰레기가 아래층에 있는 집으로 흘러들어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며느리에게 설명하고 사과했다. 그는 또 이웃에게 직접 사과하고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며느리는 그런 이 씨를 보고 착하지만 서투른 시어머니를 귀여워하면서도 슬퍼했다. 결국 나는 몰래 수리비를 지불했다. 이 씨는 아들의 현명함을 늘 칭찬했다. 제 아들은 정말 멋진 아내를 만났어요. 부지런하고 착하고 당당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씨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고 큰 갈등은 없었다. 이 씨는 이웃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른이라고 스스로 주장했다. 셋. 명예와 이익에 대한 화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명예와 이익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기억과 성취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성취가 크든 작든 이는 각자의 삶의 궤적이자 발자취입니다. 어떤 이는 무명직에서 평생을 헌신했고 어떤 이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을 하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큰 성취를 이루거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부유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았든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일, 직장에서의 대우, 명예와 이익에 얻고 이름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 명예와 이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듯 여기며 이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삶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명예와 이익은 결국 사라지는 외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삶과 마음의 평온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60세 이후 삶을 즐기는 법. 60세 이후에는 가족, 친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삶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으며 그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삶을 살면서 위의 세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삶은 더욱 순조로워지고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